자, 게시판을 보시면은 샹카 철학, 신지학, 장미 십자 신학 비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먼저 보시죠. 자, 그거는 이제 저번에 했던 내용에다가 덧붙인 거죠. 그죠? 저번에 했던 내용에다가 옆에다 조그맣게 몇 개만 이제 덧붙여서 써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샹카 철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었죠. 그 샹카 철학이라는 것은 이원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다는 이론론이지만 샹카는 이원론이다. 자, 그래서 샹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기본은 이제 인간이지만 인간만이 아니라 지금 현상계지만 그런 현상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본 원리, 그것에 대한 과정, 심지어는 그것에 대한 아카샤에 기록된 역사,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각 존재의 오컬트적인 구조, 영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와 그것을 부르는 명칭, 이것을 여러분들이 샹카 철학에서 도출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거, 그게 이제 샹카 철학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신지학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현대 신지학, 블라바츠키를 통해서 시작이 돼서 그 이전에는 그럼 없었냐? 그러한 밀교죠. 밀교 정확하게 말하면 비밀스러운 그러한 가르침 그런 것이 없었냐? 그렇지는 않지만 대중에게 일반 대중에게도 알려질 만큼의 대대적인 어떤 그런 현상으로 어떤 그런 하나의 심지어는 문화 사회적 현상까지도 일어나게 된 그런 계기가 이제 신지학 운동이죠. 그래서 블라바츠키를 통해서 시작된 신지학의 어떤 그런 가르침, 그 가르침의 체계는 기본적으로는 샹카 철학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신지학적 체계에서는 7개의 구조로 인간의 오컬트 구조를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이죠. 가운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이제 여기까지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이제 추가된 것은 이제 뭐냐면 장미 십자의 신학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장미 십자의 신학이라는 것은 원래 장미 십자에는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어떤 비밀 결사의 한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자, 신지학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약간 전에 즉 이와 같은 오컬트의 비밀이 현대 사회에 현대적으로 다시 한번 알려지고 그리고 또 육성돼야 될 그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다시 한번 전개된 그런 관점인데, 자, 그래서 장미 십자라는 것은 그 안에 마찬가지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샹카 철학이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신지학이 또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듯이 그래서 샹카 철학과 신지학의 체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죠. 그것은 시대에 따라 인간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럼 이 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장미 십자의 체계라는 것도 고대 헤르메스의 시대 혹은 그 이전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던 여러 구조들이
발생했고 그것들이 진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고차적인 관점에서 논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체계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인간이 진화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구조들이 추가되고 과거의 구조들이 통폐합되는지 자신의 존재 안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시대를 관통해서 그런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자들이 상위 차원으로부터 출현함에 따라 그들로부터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전달이 되어 왔죠. 그러한 이제 체계들이 역사의 주요 시점에서 이렇게 하나씩 전달이 되고 그런 것들은 신의 섭리에 따라 일부는 감춰지고 일부는 이렇게 자료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남아있게 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가바드 기타 시대보다 약간 앞선 시대죠. 샹카차라고 그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그때 당시에 바가바드 기타의 당시 시대에 적합한 그때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구조적, 오컬트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 그것은 샹카에 근거해야 되지만 그러나 현대인들은 특히 벌써 이제 신지학 운동이 일어난 것도 벌써 20세기니까 21세기 혹은 22세기의 현대인들 그리고 다시 올 미래인들에게 적합한 체계는 바로 장미십자의 이와 같은 오컬트 체계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장미십자의 체계는 기본적으로는 7구조가 아니라 9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오컬트적인 체계를 7개의 구조가 아니라 9개의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 9개의 구조는 다시 7개의 구조로 그렇게 통합 정리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복습만 하여튼 수백 번을 수천 번을 하고 있어.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샹카 철학의 개념이니까 그것은 뭐냐면 프루샤가 프라크리트로 작용해 들어옴에 따라 바로 생물, 살아있는 물질, 살아있는 물건, 산 물건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인 겁니다. 그건 달라진 게 없겠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자,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분화돼서 그런 우주적인 프루샤와 우주적인 근원적인 프라크리티가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개별적 산 물건들을 만들어냈는가. 자, 그런 단순한 내용이 사실은 일종의 질문인 거고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이 이 원리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를 항상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각 구조 중에 어떤 부분이 프루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하위 구조에서도 어떤 부분이 프라크리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일까 그것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7구조는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이제 9구조를 보면 밑에서부터 보면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까지는 똑같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멘탈체 대신에 거기에 감각혼, 지성혼, 의식혼 이와 같은 세 가지 구조가 들어가죠. 네. 자, 그 다음에 마나스, 부디, 아트만 이것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감각혼, 지성혼, 의식혼 이 같은 세 가지의 구조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스트랄체와 감각혼이 이제 합쳐지게 되면 그것은 이제 하나의 체계가 되고 그리고 마나스와 의식혼이 합쳐지면 그것은 또 하나의 체계로 그렇게 합쳐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플러스 감각혼
지성혼, 그 다음에 마나스 플러스 의식혼, 그 다음에 부디, 아트만 이렇게 이제 7개의 구조로 통폐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칼과 칼집의 관계 혹은 물건과 그 물건을 살아있게 하는 그 안에 있는 혼 혹은 생명 혹은 영의 그러한 부분 혹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그러한 관계의 부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육체를 살아있게 하는 그러한 칼에 해당되는 것, 육체라는 칼집을 살아있게 하는 칼에 해당되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응? 뭐라고? 에테르체 무슨 감각혼이 왜 나와? 감각혼이. 자, 에테르체죠. 그래서 육체와 에테르체의 관계가 바로 칼과 칼집의 관계다. 자, 즉 육체라는 것에 에테르체라는 푸르샤의 한 측면이겠죠. 푸르샤가 흘러 들어오게 되면 최초의 푸르샤와 이 에테르체는 질적으로 즉 뭐냐면 이 에테르체라는 건 최초의 푸르샤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훨씬 더 분화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질적으로 같은 동질이지만 그것은 훨씬 더 하향, 더 많이 하강한 어떠한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뭐 같이 여러분들이 상응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육체의 에테르체가 들어오게 되면 육체 곳곳에 에테르체가 스며들면 육체는 이제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 산 물건이 된다.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생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제 그 구조 말고 인간에게는 아스트랄체라는 구조가 있죠. 그 아스트랄체라는 것도 육체처럼 하나의 만약에 칼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아스트랄체의 감각혼이라는 것이 스며들어와야 그래야 그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그러한 산 물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뭔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고대의 혹은 과거의 그러한 체계 안에서는 이야기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전제를 깔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바가바드 기타 시대에는 이러한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감각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개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태양계 진화 과정 안에서 아스트랄체가 인간에게 이제 인간의 구조에 추가된 그러한 시점 이후부터 아스트랄체가 계속 진화되어 왔겠죠. 계속 발달되어 왔겠죠. 자,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감각혼이라는 것입니다. 감각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아스트랄체가 영화돼서 아스트랄체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아스트랄체가 영에 의해서 고차적인 상위적인 구조로 바뀐 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마나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아스트랄체가 마나스로 그렇게 변성되느냐 혹은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그것은 의식적 훈련, 오컬트 훈련이 됐던 혹은 요가 훈련이 됐던 그와 같은 정확하고 정교한 의식적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슈나 임펄스가 주어짐에 따라 개별화의 과정을 겪게 됐고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구조들이 주어졌죠. 자, 그럼에 따라 사람들이 오컬트 훈련을 받지 못한
많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구조들이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 바가바드기타 시대 이후에. 자, 그러면 의식적 훈련 과정이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그러한 상위적인 구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의식적 과정으로 그렇게 나타난 상위적인 측면을 우리가 당연히 아스트랄 체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게 상위 구조겠죠. 그것을 감각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스트랄체라는 것이 주어지면 그것은 사실은 육체와는 달리 육체는 그냥 완전히 물건이니까 에테르체가 없으면은 정말 그야말로 그냥 물건이겠지만 아스트랄체는 뭐가 다르죠. 아스트랄체는 그 자체로도 그냥 물건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아스트랄체를 인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아스트랄체가 없을 때는 모르지만 그것을 아스트랄체가 인간의 구조에 편입된 이후부터 그것을 오랫동안 사용함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개발하게 된 고차적인 속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마법 훈련을 많이 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도 좀 뭔가 감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개똥이기만 한 경우도 있고 자 그런 다양한 차이가 바로 왜 일어나느냐면 각자의 삶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감각혼의 그러한 진보 상태가 매우 다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감각혼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스트랄체가 개별화의 과정을 걸으면서 사용된 그러한 역사가 쌓여야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거의 아무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을. 자, 그래서 이 아스트랄체를 좀 더 잘 사용하는 그러한 존재, 좀 더 그 감각이 더 뛰어난 존재, 그 존재는 그 안에 감각혼이라는 측면이 따로 진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 두 가지가 의식적인 측면으로 전환됐을 때 우리가 그걸 마나스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저차 존재들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상위적인 구조에 통합시켜 나가는 과정이 이와 같은 진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이제 지성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지성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무의식적 과정, 비의식적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성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오컬트적인 훈련을 정확하게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적으로 모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위 구조보다는 분명히 상위 구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성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바로 나라는 자의식이죠. 나라는 자의식.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라는 자의식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뭔가 선택하는 인간으로서의 지성, 인간이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구조, 그런 구조를 이제 뭐 현재의식이다 이렇게도 불렀지만 장미 십자의 정확한 개념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지성혼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식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한 형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의식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으로서 이거를 이것저것 판단하고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존재 자체에 대한 감각, 그 부분을 담당하는 혹은 그 부분의 그러한 생활 과정 혹은 사용에 따라 개발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마나스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에테르체가 상위적으로
변성되면 우리가 그걸 부디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육체가 완전히 영화되면 그것을 우리가 아트만이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 시대는 이 아트만이다라는 것을 크리슈나가 얘기할 때 그 아트만이 뚜렷하게 이제 드러난, 아트만이 충분히 진보된 상태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그러한 인간은 거의 없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먼 미래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인으로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아트만의 구조가 이제 상당한 시간의 진화를 거치면서 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혹은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들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의 진보 수준과 그것의 어떤 기능적인 수준 차이 그런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개인에 따라서. 자, 그리고 그것이 매우 의식적인 과정으로 진행이 될수록 훨씬 더 그것은 고차화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분석할 때, 자기를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탐구한다고 할 때, 자신을 그냥 몸뚱아리 하나, 그렇게 인지하는 그러한 오염된 사고, 그런 잘못된 사고를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참된 실체를 절대 파악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도 이미 존재하는 자기도 모르게 축적된 자신의 상위적인 측면과 의도적으로 훈련해서 대부분은 그 의도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육체, 물질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보통 사람의 경우는. 그것은 반대로 영계나 혼계의 상위 차원에서 개발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물질계에서 생활하는 지구에서 생활하는 삶의 과정 안에서는 비의식적인 측면의 감각혼, 지성혼 그리고 의식혼들이 주로 개발되어 있겠죠. 그러나 오컬트 훈련 혹은 이와 같은 의식적인 수행을 거친 사람들에게는 상위적인 구조인 마나스, 부디, 아트만 이런 구조들이 이제 상당히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은 이 각 구조들이 어떻게 내 안에서 기능하고 있고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자신을 계속 여러분들은 관찰해야 된다 이거죠. 나를 관찰한다는 것이 그래서 장미 십자의 그런 관점에서는 9명의 실체를 내 안에서 어떻게 한다?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몇 명이다? 나는 9명이다 최소. 자, 신지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는 최소한 7명이죠. 자, 이와 같은 구조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관찰하고 자기 자신 안에 생각, 감정, 느낌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게 된다? 잘 모르겠다라는 헛소리를 계속 씹으리게 됩니다. 자, 근데 그것은 왜 헛소리지만 당연한 것이냐면 알 리가 없다. 9명을 다 확인해야지 알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한다? 그 9명 중에 한 명이 육체도 아닌 네 머리통 속에 있는 육체라고 네가 생각하는 그러한 구조에 대한 너를 생각해봐야 네가 뭘 안다라는 게 그 자체가 어떻다? 그게 더 이상한 것이다. 그래서 뭐 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 다 들어보면 다 이상한 소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신을 9명의 통합된 존재로 인식하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하위에 있는 구조들이에요? 상위에 있는 구조들이에요? 특히 중요한 건 어느 구조들입니까? 상위. 당연히 상위적인 구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상위적인 구조가 어때?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어서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있긴 하나? 이런 사람도 없진 않아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중요하지만 자신의 하위의 구조들을 매우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거기에 있긴 있는 거죠. 하위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훈련을 할 때는 하위의 수준이 드러날 거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나의 낮은 수준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런 나타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한다? 이게 나구나. 이러한 정신 나간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제일 문제긴 문제야. 이게 나구나 하는 순간 네가 글을 떨어지는 거니까. 내가 이걸 살펴보는 목적은 그걸 올리려는 건데 낮은 걸 보면서 이게 나구나 하는 순간 네가 떨어진다. 네가 오히려 그걸 끌어올리려고 갔으나 사실은 네가 같이 떨어진다. 뭐랑 똑같은 거야? 학교 다닐 때 그 뒷자리에 앉은 애들 공부 안 하는 애들 걔네들 좀 내가 좀 계도 또는 교화하고자 거기 갔다가 같이 쳐놀고 날라리가 되는 거는 똑같은 것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래서 그쪽으로 놀러를 안 가잖아. 예. 그래 안 그래요? 네. 저는 가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걔네들 좋아했을 것 같아? 싫어했다고? 네. 거기 가본 적이 있다니 뭘 싫어해? 싫어하는데 왜 가 거기를? 자, 그래서 그들이 나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교 끝나면은 뭐 산으로 강으로 하여튼 온갖 곳을 돌아다니게 되는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진짜 공부 아니에요? 네? 진짜 공부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왜 진짜 공부예요? 진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공부고 그건 놀러 다니는 거지 그냥. 그냥 어린애들끼리 그냥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부라는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해서 적용하지 마십시오. 자, 인생 체험이긴 하죠. 네. 공부는 아니에요.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공부라는 개념은 공부가 무슨 뜻이죠? 중국말로 하면 공부가 뭐예요? 쿵푸. 몰라요? 쿵푸? 알잖아. 공부, 쿵푸. 자, 그래서 공부라는 말은 옛부터 그 말 자체에 뭐가 들어있다? 고된 훈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래야 공부라고 부를 수 있어. 이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인간이면 동의할 수 있는 상식적인 개념이잖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그냥 놀러 다니고 이거 공부가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고된 훈련이 있었어? 없었어. 하나도 다 피해 다닌 거지 이거를. 자, 그래서 그것은 감각적 쾌락을 쫓아다니는 시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체험 안에서 그러한 시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시간이 그냥 존재했던 거지.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의 머리에 판단을 이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리석은 거예요. 자, 하지만 공부는 그런 게 아니다. 자,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알고 의도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애를 쓰고 고된 노력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반드시 과도한 의미의 확장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의미를 과도하게 확장시켜버리면 그러한 특별한 말로 불리는 용어가 무의미해집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다 똑같은 말로 부르지 그냥. 이 말로 모든 걸 다 표현해버리지 왜. 그렇게 돼버려요. 아시겠죠? 자, 이것은 사실은 좀 보통은 그래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디나 이런 기본적인 개념의 정리는 중요하지만 저는 특히 그런 것들을 더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즉 언어라는 것에 그러한 허접함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우 정교한 정확한 개념을 사용해야 된다. 인구가 70억 명이면 70억 가지의 언어가 존재하는 지경이다. 환장할 지경이다. 자, 그래서 자신만의 언어와 자신만의 개념으로 대화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죠. 뭐가 망하는 지름길? 지성은 안 망해. 아무 대화 안 해서 나는 지성이 잘만 돌아가거든. 소통이 망하는 지름길이죠. 지성이 왜 망하니?
소통을 안 하면 뭐 지성이 망해? 자, 그래서 소통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서로 어떠한 공통된 기호로 소통하는지가 서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일 황당한 거죠. 뭘 한다? 안 한다. 확인 같은 걸 하지 않는다. 자, 그것은 몰상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그것을 항상 확인한다. 그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제 소통할 때도 저는 그걸 항상 먼저 확인하려고 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물어봤어. 근데 나도 뭘 얘기를 해줘. 근데 서로 다른 말을 해.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먼저 중요하게 다룬다. 자,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개념으로 언어로 말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아는데 정작 여러분들은 모른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러한 공통된 지성이 여러분들 안에 개발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제가 이런 거를 계속 확인하는 이러한 시간의 쓰임, 이러한 노력, 이러한 고된 과정 이것이 이제 사라질 날이 오겠죠. 자, 그래서 장미십자의 신학까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장미십자의 체계는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어떤 뭐 문헌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20세기 이제 루돌프 스타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과정에서 헤르메스학과 그리고 기타 여타의 수많은 수행체계와의 관계성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시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되는 체계가 바로 장미십자의 체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미십자의 체계에 대해서 제가 그 계보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한 바가 있었죠. 응? 뭐였지? 조로는 질환이고 질병이고 그거는 남성 고개 숙인 남성이고 그거는 조로는 황당하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헤르메스로부터 이어진 체계가 조로아스터, 자라투스트라를 통해서 장미십자를 통해서 지금에까지 이어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계, 그러한 체계의 그러한 계통에 있는 사람이다 제가. 그러한 전통 속에 한 일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족보 있는 집안이라 얘기야 우리 집안은. 그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인 족보 하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자기의 뿌리도 모른 채 공부를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뿌리를 몰랐을 때가 있지만 알게 된 순간 그것을 매우 선명하게 공표를 했다 이거예요. 왜? 애비애비도 모르고 수행을 한다.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재밌는 건 뭐다? 모른다 여전히. 몰라. 자, 그걸 잘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기본 개념이니까.